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17일입니다. 50일이 넘는 긴 장마, 폭우, 그치고 나니까 무더위, 그야말로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가 29일이죠. 8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여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이낙연 후보가 사실 당대표가 되는 것은 거의 여론조사상 거의 상당히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낙연 씨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연거푸 뱉어냈는데 이 세 가지가 흔한 얘기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친노, 친문, 문빠 이런 강성 어떤 대의원들, 강성 당원들에게 아첨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어떤 차별화와 함께 그 다음에 중간 지역으로 좀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지혜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른바 한 줌도 될까 말까 하는 친문, 강성 친문들에게 아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부터 오늘 연 3일째 국민들을 갖다 분노하게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이란 자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면 요즘은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아닙니다. 김원웅 씨 얘기는 이승만은 친일 세력과 결탁했다. 또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은 민족 반역자다.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언필칭 좌파들 집단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일 사전, 친일 명단, 거기에 의거하여 69명의 친일 세력들이 지금 현충원 명당에 묻혀있다 하면서 파묘해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갖다가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김원웅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란 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낙연 씨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 하니까, 광복회장으로서 그 정도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이낙연 씨의 세계관, 이낙연 씨의 어떤 안목이 어떤지를 갖다가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니까, 김원웅 씨, 또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내에 그 철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이번 백선엽장까지 12분이 되겠죠. 12분의 그 파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폐륜적이고 이런 반인륜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면은 자기 부모의 묘를 갖다가 어딘가요? 자기 군청 그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실상 갖다 방치해놨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군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장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 남의 묘 함부로 파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번연히 알고 도지사까지 지냈다는 이 이낙연 씨가 한다는 이야기가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묘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8월 15일 전광훈 목사 이야기죠. 전광훈 목사가 사실 연초에 보면 구속 수감되었다 한 50일 정도 옥고를 치르고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석 조건에 보면 시위 등을 갖다가 주도하지 마라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8월 15일 광화문에도 수십만 명의 국민과 시민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마침 보니까 조금 전 뉴스에 속보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보니까 코로나19에 문제 양성으로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바로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 하태경 의원 그 말은 아주 그 예리하게 잘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물론 하태경 의원 앞에 정광훈 목사를 갖다 뭐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뺍시다. 정광훈 목사 및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 교인들이 그 보면 광화문에 모일 수 있었던 그 근본적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구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현재 부시장 아니냐? 서울시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왜? 서울시의 장, 국장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장례를 갖다가 거기다 저 시청 광장 앞에다가 영안소 마련해놓고 분향소 마련해놓고 사람들 크게 모이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그 당시 박원순 씨 추모한다고 박원순 씨 그 부분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감추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라는 헌정사 처음 있는 장례를 만들어 갖고 거기 사람들을 갖다 잔뜩 모여들게 강행 조치한 게 누굽니까? 그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박원순계 의원들 아니었던가요? 거기에 깨춤췄던 것이 현재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하는 부시장 아닌가요? 행정부시장?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광훈 목사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재구속의 법의 엄정함 보여주기 바란다. 내로는 안 부리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낙연 씨가 그동안 국무총리 끝나고 다음에 얼마 전에 4.15 총선에 나와서도 이낙연 씨의 별명이 엄중입니다. 엄중. 왜냐하니까 이 양반 무슨 말만 하면은 뭐 이와 같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마침 그때 이낙연 씨랑 맞붙었던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난해 보면은 미래통합당 당시 당대표 경선 때 뭐 박근혜 대통령 문제만 나오면 세모를 얘기해서 황세모라는 참 부끄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만은 이낙연 씨의 부끄러운 별명은 엄중입니다. 그러니까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묘하게 요리조리 말장난하면서 빠져나갔던 이낙연 씨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김원웅 광복 회장으로서 그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파묘 이런 묘를 파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정광훈 목사를 바로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이번 주죠. 지난주군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 드디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씨를 앞섰거든요. 이낙연 씨 흔한 얘기로 운찜이 달았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리자 이제는 허둥지둥 돼갖고 지금 흔한 얘기로 흔한 얘기로 똥 오줌 못 가린다고 그러죠. 똥 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오늘도 마침 보니까 김원웅 그 광복 회장이라는 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보면은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에서도 그 얘기하고 또 보수 유튜버들 보수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옛날 공화당 공채 7기로 들어가서 다음에 민정당에서 전두환 총재의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던 것 부끄럽지도 않느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때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보면은 백선엽 장군은 사형감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턱 하는 말이 저는 생계형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김원웅씨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은 나중에 날벼락 맞습니다. 왜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씨가 1952년생이던가요? 그래서 이낙연 씨 그야말로 서울대 법대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하면서 1980년대 초에 동아일보 기자하면서 이 양반이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위대한 영도자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에 이른바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부끄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변명을 했냐니까 당시 민정당 권정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낙연 씨, 기자까지 하셨던 양반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안 되죠. 왜냐하니까 당시 권정달 사무총장이 용비어청가 아니라 용비어청 할아버지를 불렀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글로 쓴 건 당신입니다. 그래야지 그거 갖다가 슬그머니 권정달 사무총장이 그런 식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용비어청가 불러서 나는 다만 옮겨 적어서 쓸 뿐이다 칼럼에 어디다가 그따고 말장난합니까? 그렇게 당신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와서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니까 허둥지둥 돼서 최소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뭡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 취임사하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나를 찍지 않은 국민도 잘 모시겠다. 물론 100% 안 지켜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말이라도 그런 말장난을 해줘야 됩니다. 말장난하면 그렇게 말장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저 보면 광복회장으로서 김원웅이 그 보면 이승만은 친일 세력과 결탁했고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고 그 다음에 저 백선엽 장군은 사형감이라고요? 그 말에 동의한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묘를 갖다 파내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얄팍한 그런 어떤 줏대 없음 그런 인생관 그런 철학관 갖고 어디 감히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깝치십니까? 지금 보면 아마 저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이 그래도 뭐 말깨나 좀 하고 뭐 글깨나 쓰고 하다 보니까 2001년 2002년 대선이 있던 그 해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으로 자기를 갖다 가장 따랐던 천정배 의원이 아니라 초선이었던 이낙연, 왜 기자 출신이니까 이낙연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 쪼개질 때 불참했죠. 불참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선대위원장 또 조순영 당대표 등등등등등 결국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그것을 갖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친문들한테 아첨하기 정신없는 것이 이낙연 씨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와 사실은 4.15 총선 끝나고 4월 말 5월 초까지만 해도 이 양반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선호도가 40대 중반이에요. 45%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20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딱 절반 까먹었죠. 그리고 그 절반 까먹은 부분이 고스란히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갔습니다. 이 양반 우왕좌왕 허둥지둥 되는데 이번에 이번 당대표 나올 때부터 김부겸 후보의 이야기대로 7개월짜리 당대표로 나오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나왔죠. 나와서 저희 당대표도 하고 당대표를 기반으로 대통령 후보도 하고 라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보니까 앞으로 당대표가 이번 29일날 돼도 내년 3월 9일까지 3월 9일 대통령 나서려면 내년 3월 9일에는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1년 전이니까 이제 이낙연 씨한테 남은 것은 그야말로 가시밭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씨가 40대 중반 올라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즉 문재인이라는 그 어떤 빛이 이낙연한테 비춰졌던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지난주에 이미 40대가 무너지고 39%까지 내려왔거든요. 아마 올 가을 되면은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대로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20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더불어
이제 이낙연 대표, 그 당시 당 대표가 되겠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이재명의 훨씬 뒤지는, 심지어는 윤석열에도 뒤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드러낼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항상 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만일 강력한 그립을 잡고 있어야 의원들이 이른바 좋은 고개 좀 숙이지. 가뜩이나 지금 176명 의원 중에서 초선이 지금 100명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리저리 메뚜기 마냥 이리저리 튀고 있는, 개구리 마냥 이리저리 튀고 있고 그저 입 달린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그 당을 갖다가 제대로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요구하는 목소리, 또 아니다, 끝까지 의리 지켜야 된다라는 의리론과 현실론이 맞부딪힐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낙연 대표는 계속 상황을 엄중히 보다가 7개월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마 내년 3월 9일, 3월 10일 이낙연 씨가 당 대표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이낙연 씨의 지지율은 마치 과거에 그 몇몇 누구나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몇 여론조사 1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흔적도 없이 한 자릿수가 되었던 그 모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죠. 그 단초를 만든 것이 오늘 이낙연 씨의 바로 그 발언입니다. 차라리 엄중히 본다고 그러셔야지 갑자기 광복회장으로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회장으로서 그 정도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 파멸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 두 마디가 바로 우리 이낙연 씨의 바로 발 밑에 무덤을 판 겁니다.